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고요. 오늘은 76화입니다. 어제 진짜 라디오 녹음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2020년 10월 10일이었거든요. 뭔가 지나가고 나면 남겨지지 않을 날짜인데 2020, 1010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피곤해서 못했달까 아니면 좀 힘들어서 못했달까 그렇습니다. 어제는 제가 거의 한 2시간 시내버스를 타고 거제 공연을 하러 갔다 왔거든요. 이게 너무 오랜만에 공연이기도 하고 좀 약간 감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익숙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한데 낯설기도 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활동량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지 몸에 살도 찌고 그래서 그런지 막 이렇게 피로감도 되게 크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연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과거에도 어떤 공연을 하든지 마치고 나면은 항상 힘들었어요. 그 힘든 게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힘든 게 진짜 큰데 그게 뭐냐면 내가 비판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미움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누가 뭐 좋았어요라고 표현을 해도 뭐 거칠애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표정이 그냥 없을 뿐인데 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든지 그런 망상을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항상 느끼더라고요. 그걸 좀 잊고 지내면서 코로나로 공연이 없어지니까 약간 그런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어서 그런지 되게 편하다. 역시 공연 나랑 잘 안 맞나 보다. 공연이 없으니까 좀 심적으로 편하네.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의 심리 상태는 늘 불안하고 그래서 처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결심한 게 부르면 일단은 다 가자였기 때문에 제가 감정에 따라 움직였으면 계속 못했을 텐데 그 약속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뭔가 계속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굉장히 적게 모였었고 뭐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제가 좀 싫었던 거는 제가 너무 노련하게 노래하고 너무 노련하게 진행을 해서 좀 스스로 유체 이탈하면서 너무 징그럽다고 느꼈거든요. 그 막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지금도 그렇게 할 때가 있긴 하지만 어제는 왜 그랬는지 제가 너무 능수능란하니까 꼴배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도 사실은 긴장해서 나오는 모습인데 뭔가 자연스러운 내가 될 수 없고 꾸며서 어쨌든 뭔가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막 애쓰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응하는 노래도 아니고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어색하고 뭔가 그랬을 텐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돌아오면서 사람들은 내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분위기를 망쳤어. 막 이런 그 목소리들 왜 들려와요? 그래서 엄청 괴로웠어요. 뭐 그런 상태에서 라디오를 녹음하기에는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슬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오랜만에 찾아온 슬픈 감정이어가지고 막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도 걸고 제가 하소연 잘하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하소연도 하고 뭐 그래서 기분은 괜찮아졌어요. 견딜만 했어요.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근데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낭독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8번 살짝 읽을 건데 거기에 슬픔에 대한 그러니까 슬퍼하는 젊은 시인에게 릴케가 보내는 어떤 이야기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내 내부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것인데 슬픔에 대한 가장 위험하고 나쁜 행동은 그 슬픔을 사람들 사이로 끌고 가서 그걸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들은 어, 다시 찾아와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감정인데 그걸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면 기쁜 순간보다 슬픈 순간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길 거다. 근데 그 말이 뭔지 어렴풋이 알 것 같거든요. 기쁨만 있었다면 기쁨으로 인해서 얻은 것보다 슬픔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거를 이제는 저도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이거 아닌가? 힘든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튼 릴케의 말은 그럴 때일수록 더 조용히 그 슬픔을 잘 다루어 줘야 하고 이 말이 진짜 멋있었는데 그 슬픔은 우리에게 미리 온 미래, 우리의 내부로 들어온 미래라고 얘기해서 너무 그 멋진 표현에 뭔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따가 낭독 때 들으실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그 슬픔이 왜 망상에서 출발했는지를 저녁에 다시 알게 됐어요. 그것은 제가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어제 공연에 계셨던 두 분한테서. 근데 그분들의 표정을 제가 제 마음대로 읽었던 거예요. 한 분이 실망하는 것 같다라고 읽었던 그 표정은 그분이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자기는 북콘서트인지 알고 왔는데 콘서트였다. 하지만 좋았다. 근데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돼서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가시라 라는 인사의 메시지를 바로 보내셨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늦게 해서 오늘 저녁에 알게 된 거였고 이거 완전 오해죠. 그분은 바쁘고 빨리 가야 되니까 약간 조마조마했던 표정인데 저는 그 사람은 나한테 뭔가 내가 만든 것들에 실망하고 싫어했어 라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고도 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 사인을 하는데 그분이 공연에서 얘기했던 거를 쓴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했던 거를 그분의 그 사인하는 데다가 쓴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너무 부끄럽고 막 미안해서 막 그 인스타에 뭐 그분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DM 좀 달라고 막 이렇게 막 남겼거든요. 그분 진짜 괴로워했는데 그분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거 보고 너무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에서 뭔가 이제 정성껏 노래를 불러줘서 되게 위안이 됐다. 그런 얘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수없이 많이 해서 알고 있는데도 누군가 나를 항상 미워할 거라는 그 생각이 생각보다 현실적이어서 그렇네요. 하지만 오늘 릴케는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외면했던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내 안에 들어왔는데 계속 외면했던 감정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릴케에게 그리고 굳이 저에게 어제 공연 감상을 보내주셔서 저의 이 오해를 자처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오늘은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잠은 잘 자지만
그리고 오늘 조만간의 노래에서는 생각다방 산책극장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거는 여기서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전혀 부르지 않고 있는 노래라서 근데 이제 좀 부르고 싶어져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낭독. 오늘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신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읽어볼게요. 1904년 8월 12일에 쓴 편지입니다.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다시금 잠시 동안 당신과 얘기를 하고 싶군요. 물론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유익한 얘기는 별로 해드릴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당신은 지나가 버린 숱한 큰 슬픔들을 계속 지녀왔습니다. 그러나 그 커다란 슬픔들이 오히려 당신의 한가운데를 관통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신이 슬퍼하고 있는 동안 당신 내부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어딘가 당신의 존재의 어느 부분인가 달라졌던 게 아닙니까? 위험스럽고 나쁜 것은 다만 저 슬픔들을 사람들 사이로 끌고 나가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볼 수만 있다면 그땐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기쁨들의 경우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서 우리의 슬픔들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슬픔들이란 새로운 어떤 것이 우리의 내부로 들어오는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지의 것이 말입니다. 미래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내부에 들어와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변해 있다가 오랜 뒤에 실제로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슬플 때에는 혼자 지내야 하며 세심해야 한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부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사건도 없고 굳어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미래가 우리에게 마치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저 소란스럽고 우연한 순간들보다 삶에 훨씬 가깝게 놓여있는 것입니다. 슬플 때에 우리가 좀 더 조용해지고 좀 더 참을성을 갖고 좀 더 속을 열어놓을수록 그 새로운 것은 우리의 내부로 좀 더 깊숙하게 좀 더 곧바르게 들어오며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잘 얻게 되고 그것은 좀 더 많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네, 편지는 아주 긴데 다 읽을 순 없고 좀 발췌해서 진짜 앞부분을 조금만 읽었어요. 이게 엄청 오래 전에 발간된 거여가지고 번역도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오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편지의 앞부분을 좀 읽고 베껴 쓰면서 굉장히 뭔가 안심하는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조만간의 노래. 눈앞에 바다를 지나도 닿을 수 없는 곳 여기에 머물고 싶어도 뿌리가 없는 몸
이루어지던 그날의 비밀들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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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보면 함께 있는 따뜻한 얼굴들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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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네 함께 가네 흘러가네 함께 가네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던 그날의 비밀들 네, 오늘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슬픔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호르몬이잖아요. 그 사실도 참. 릴케가 슬픔에 대해 말했을 때는 호르몬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을 그런 시대였을 텐데. 아무튼 갑자기 호르몬 생각을 하니까 웃긴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슬픔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약간 바바리 코트를 입은 느낌으로, 실제로 입진 않았습니다. 바바리 코트를 입은 느낌으로 깃을 세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다녔고요. 그러다가 뭐 일 때문에 펼쳐든 책 때문에 굉장히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슬퍼할 이유가 아니었는데 슬퍼했다는 부끄러운 뭔가 일까지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일요일마다 편지를 구독하면 편지를 보내주는 그런 건데 제가 그분의 글을 좋아해서 구독을 했어요. 근데 진짜 멋진 말이 있었어요. 그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와서 왼발에는 울음을, 오른발에는 웃음을 가지고 걷는다는 표현이었는데 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교차하면서 걸어가는 거겠죠? 네. 그렇게 걸어갑시다. 다시 시작해 봐요.